5월 12일 여수시 나 선거구에서도 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침체된 지역을 살리겠다는 후보들의 출사표를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4.12 보궐선거를 앞둔 순천시 나 선거구에 또다시 시의원 공석이 생겼습니다. 고리사채 의혹으로 제명된 전 광양시 의원은 법원에 제명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침몰된 지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최종 거치될 목포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양에서 오늘 목포 도착까지 험난했던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여수에서 열릴 전남 도민체전이 이제 개막 2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합과 축제장이 될 도민체전의 준비 상황 이모저모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 경선을 거치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호남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본선 때까지 선택지를 늘려놓겠다는 호남의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번 주 호남 지역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 38%, 안철수 후보는 30%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문 후보가 5%포인트 상승, 안 후보는 13%포인트가 급등했고 이재명, 안희정 후보는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호남 경선부터 판세가 한쪽으로 기울자 유력한 주자들에게 지지가 옮겨가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두 개의 카드를 다 살려놓고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아질수록 양 당의 공방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국민의당 띄우기가 사실과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이 띄우는 게 아니라 민심이 띄우기를 하니까 잘못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후보 측의 설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 후보를 보조 타이어다, 폐 타이어다 하며 논쟁을 벌이더니 이번엔 문재인이 국가대표라면 안철수는 유소년 축구라는 정청래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안 후보 측이 오만하고 무례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의 대결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본선 대진표에 따라서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순천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여수시 나 선거구에서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침체된 지역인 만큼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며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노승기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여수시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호 후보는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주차장 조성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동, 오류동, 대교동에 도시가스가 미개설된 지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저 김승호를 당선시켜 주시면 소색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정만 후보는 시민들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의 거리 등을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문적인 법무사로서 여수시 시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조례라든지 이런 여수시 시장에 대해서 통제, 감시 능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중연합당의 김종근 후보는 고교생 친환경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유치,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등 복지 중심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수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구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루빨리 개축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봉산 둘레길을 재정비하여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낸 박남조 후보는 문화스포츠시설 건립과 다양한 관광정책을 통해 생기 넘치는 지역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수는 관광 중심의 도시입니다. 저희 선거구가 마차형 자전거 이 4인용을 도입하여 먹거리, 풍물 여러 가지로 활성화하여 우리 지역이 더욱더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무소속 최처중 후보는 시의원 급여 전액을 기부하고 해양도서관 건립과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도에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재활병원에서는 부수혈병원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 우리 지역은 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처럼 열심히 뛰어서 경도 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다 침체된 지역의 재생 등 만만치 않은 현안이 산적한 지역구인 만큼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민심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의회 정영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순천시 나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정영태 의원의 지역구는 순천시 나선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고 박광득 의원의 사망으로 오는 4월 12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이번 법원 판결로 공석이 또 발생해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역민 의견과 선거 비용 등을 감안해 조만간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리 사체로 무리를 빚어 제명된 광양시의회 이혜경 전 의원이 법원에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이 전 의원이 의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광주지방법원에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에서 연리 48%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3명의 표결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세월호가 오늘 오후 1시쯤 마침내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양이 시작된 후에 좌현 램프 제거 등 피말리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김윤 기자가 세월호 인양에서부터 목포 신항까지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시험 인양이 시작된 것은 물살이 약해지는 소조기에 들어선 지난 22일 오전 10시. 침몰된 지점에서 1m가량 들어올리는 시험 인양이 성공하자 22일 8시 50분부터 본 인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 인양 6시간 만인 23일 새벽 3시 45분 세월호의 균형을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약 20m를 들어갈 무렵 길이 약 3.2m의 우현 스테빌라이저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조롭던 인양도 잠시 차량이 드나드는 좌연 램프가 열려있는 게 뒤늦게 발견되면서 11시간에 걸친 피말리는 제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마침내 세월호는 소조기의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11시 10분 수면에서 13m 높이까지 인양됐고 인양 공정의 최대 난제였던 반잠수식 선박 적재가 다음날 새벽 4시 10분 최종 완료됐습니다. 선적 작업도 매우 위험한 공정이므로 아주 천천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진행하였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에 적재된 뒤에도 인골로 오인된 동물뼈 논란과 선체 추가 천공 문제, 기상 악화가 겹치면서 세월호의 마지막 여정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오전 7시 지긋지긋했던 맹골 수도를 벗어난 세월호는 참사 1080일 만에 녹슬고 부서진 모습으로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역농협 합병 20년 만에 순천농협의 별량농협까지 합병이 성사되면서 지역농협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순천과 별량농협의 합병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9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7,400여 명이 찬성하면서 양 농협의 합병이 의결됐으며 이번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 농협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합병과 관련해 조합원 18,000여 명의 대규모 농협 탄생으로 대외 교섭력 향상과 효율적인 시설 사용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반대표도 3,400여 표가 나온 만큼 반대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 역사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흥 분청 문화박물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국내 최대 분청 사기 가마터인 두원면 운대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박물관 공사가 일부 공정률이 90%를 넘어서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장 사무실을 박물관으로 옮겨 막바지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7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분청 문화박물관은 도내에서 가장 큰 공립박물관으로
다양한 시대별 유적들이 전시돼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여수에서 열리는 제56회 전남체전 개최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13년 만에 여수에서 열리는 만큼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4월 20일 전남체전의 막이 오를 여수 진난 종합경기장. 시 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계획식 동선과 교통 대책을 논의합니다. 체전 기간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박람회장 등 두 곳의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셔틀버스 운영과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합니다. 13년 만에 여수에서 열리는 체전인 만큼 경기장 정비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4억 원을 투입해 11개 경기장을 순차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종목별 참가 신청과 대진 추첨이 마무리됐습니다. 조직위도 대화합체전을 목표로 전남도 22개 시군 간 자매교련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과 개폐식 등 경기 주요 장면은 SNS를 통해 생중계돼 도민들의 관심을 높입니다. 선수들의 성적과 기량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도민들의 대화합을 이끌어내는 축제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전남체전은 4월 20일부터 4일간 23개 종목의 도내 7천여 명의 선수 임원단이 참가해 기량을 펼칩니다. 전시 종목으로 카약도 포함됐습니다. 13년 만에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200만 전남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준비가 한창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도전 안전 골든벨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금호동 어울림체육관에서 펼쳐진 골든벨 행사에서는 14,000여 명의 직원들 가운데 예선을 거친 200여 명이 참여해 제철소 안전 관련 퀴즈를 풀며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부서별 무죄해를 기원하는 사내 동아리 공연과 영상 상영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화된 전 농협조합장이 자신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는 위탁선거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동광양농협 전 조합장 이모 씨가 낸 조합장 지위 보전과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화되자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4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추모탑 건립에 나섭니다.